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리스크 풀링에 대한 것들, 요 문제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총정리 해보는 거로 한번 강의를 한번,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요 문제를 풀면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리스크 풀링이니까, 이제 리스크 풀링에 대한 요 문제가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듯이 즉 위치 통합이죠. 이게 그래서 로케이션 풀링에 대한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제품에 대한 요 두 가지 문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좀 갑자기 이상한 게 많이 나오고 막 이래서 좀 헷갈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이제 제품을 이제 통합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 상관계수, 두 제품 간의 상관계수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상관계수의 개념, 상관계수. 이게 상관계수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이 상관계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공분산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공분산. 이게 그래서 이 공분산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에 대한 것들 공분산의 개념을 이제 숙지를 하자 이게 그래서 어 요런 이제 공분산의 개념에 된 것이랑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공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뽑아내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쉽게 공분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 알기 위해서는 결합확률 분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합확률 분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들처럼 결합확률 분포에 대한 특징을 이제 우리 엑셀에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이제 결합확률 분포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우리 결합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엑셀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어, 공분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봅시다. 일단 공분산의 개념은 선형적 관련성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광고 이제 그래서 광고에 관련된 것들 광고비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출액 이렇게 매출액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한번 이 이 관련성을 우리 한번 공분산으로 그래서 확률 변수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서 확률 변수 x하고 y의 관련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4월 달, 5월 달, 6개월치에 이제 광고비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23억, 여기는 뭐 150억, 뭐 160억, 그다음에 220억, 뭐 200억, 190억 이렇게 광고를 넣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얼마큼 나왔냐? 자, 그랬더니 뭐 680억. 이게 그다음에 600억 이게 그 다음에 160억을 해서 내가 480억 그 다음에 여기는 760억 그 다음에 여기는 200 여기가 560억 그 다음에 여기가 820억 나왔다고 합시다 우리 그럼 우리 요거에 관련된 것들 광고하고 매출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좀 크게 화면을 좀 제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런 형태 됐을 때 광고하고 매출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냐 이게 상품 A하고 B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이 두 분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산점도를 이렇게 제가 뭐 찍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찍어봤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에 광고비하고 이제 매출의 관련성이 어떤 형태가 나온다. 이게 우상향형 쪽으로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분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공분사는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곱하기 y에서 뮤의 y를 빼서 이것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게 공분산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전개해서 나오면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곱한 것의 평균값에서 expectation 요게 요 expectation 값을 기대값을 구한다는 거는 평균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 요거 빼기 어떻게 되냐? x의 평균에서 y의 평균을 이렇게 곱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 요걸 식 갖고 이제 똑같이 하면 여기서 이제 공분산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x 곱하기 Y 해가지고 매출액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나오면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평균을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공분산. 결합확률 분포입니다. 공분산은. 확률 변수 x하고 y가 어떻게 결합됐냐, 이거에 대한 것들, 대략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게 공분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곱한 것의 평균에서 빼기, 어떻게 되냐? x의 평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y의 평균을 곱해서 빼주는 거죠. 이렇게 쫙 했더니 1, 2, 4, 8. 양수값 나오네요. 이거 우상향이네. 이거 거의 우상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분사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죠? 표준화가.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억인데 광고비가 단위가 억이라고 합시다. 우리. 여기가 억이고 여기도 만약 마찬가지로 여기도 억이라고 할 때 이를 억으로 바꾸지 않고 얘를 어떻게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뭐 만원 단위로 이렇게 만 원이다. 단위가 만 원이다. 라고 하면 단위가 확 커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곱한 식의 XY 곱한 식 값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비교 대상의 단위만 바꿔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크게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키는 값이 필요하다. 표준화시키는 값은 어떻게 되냐? 이게 공분산의 값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코베리언스 x하고 y 이렇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 되냐?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로 확률 변수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게 상관계수, 요게 R, 요 P 값이 이제 이게 로우라고 하는 P 값하고 P자하고 유사하게 생겼던 요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이제 우리 이제 구해보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모표준 편차로 해 구하고 여기다가 요렇게 요거를 쫙 구하면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 갖고 똑같이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러면 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표준 편차가 구해졌습니다. 어이구야. 우리 요 표준 편차를 옆으로 이렇게 이동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쫙 해서 그래서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냐? 상관계수는 표준화시킨 공분산하고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어떻게 되냐? x의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곱하기 y의 표준 편차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0.327 이렇게 나오네요. 327 이게 그래서 0.3 정도의 이제 이, 이 상관계수 즉 선형적 관련성의 강도 세기가 바로 이 상관계수가 해당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수의 개념을 상관계수가 저런 형태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확률 변수가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이게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우리 여기는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상품 똑같이 제품이 있는데 제품 1에 대한 수요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품 2에 대한 수요를 쫙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딱 됐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품일에 대한 판매를 봤더니 주로 판매되는 양이 판매되는 양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실제 판매되는 수량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갖고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제품 1을 봤더니 150개가 팔려 있고 여기는 2월 달에는 220개, 260개, 그 다음에 450개, 그 다음에 350개, 그 다음에 400개 이렇게 팔렸다고 합시다. 이제 두 제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 다시 요 두 제품 2는 이제 1월 달에 제품 1이 판매됐을 때 실제 판매되는 수량을 봤더니 여기는 이제 350개, 그다음에 650개, 그다음에 480개, 250개, 660개, 뭐 750개 이렇게. 지금 제가 임의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제품 1에 대한 수요가 6개월 동안 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제품 2에 대한 수요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이거 갖고 우리 공분산을 구해보자, 공분산을. 자, 수요에 대한 관련성이 어떤지. 공분산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곱한 것의 평균에서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곱한 거, 여기 곱한 거고, 이제 여기다 평균을 구해야겠네. 그죠? 평균. 평균을 구해 봅시다. 평균.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평균에는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죠?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평균 다 구했습니다. 우리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 볼게요. 표준 편차도 여기다 x는 어떻게 되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 모표준 편차를 가정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도 여기다 이렇게 구했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공분산을 먼저 구해 봅시다. 공분산을 쫙 해서 구하면 공분산은 어떻게 되냐? 곱한 값의 평균에서 빼기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x의 평균 요거 곱하기 y의 평균 이렇게 되겠네요. 딱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양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아 우상향이네. 그러면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상관계수. 상관계수를 봤더니 상관계수를 쫙 해서 봤더니 상관계수는 앞에 나왔던 공분산을 상관계수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표준화시킨 공분산. 그죠?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의 공분을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정교화시킨다는 의미죠. 이게 그래서 착했더니 0.05 거의 0에 가깝네요. 거의 0에 이렇게 이렇게 0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우면 상관계수가 0에 해당되면은 결합 확률 분포가 아예 선형적 관련성이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좀만 이걸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정한 상관계수가 지금 일정 부분 좀 나오게 이게 가장 수요가 큰 거에다가 내가 작게 하고 가장 작은 거에다가 여기다 750개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음수로 즉 바꿔 얘기하면 제품 1이 잘 팔릴 때 제품 2는 어떻게 된다? 예, 안 팔리게 된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분산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하향 형태가 나올 거고 상관계수는 0.8 이렇게 나왔어요. 0.8 정도. 이렇게. 즉 제품 1과 제품 2에 대한 수요의 상관성은 역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0.8 정도가 나타나게 된다. 결합확률 분포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우리 강의 자료로 잠깐 돌아가서 화이트보드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공분상 구하는 거 갖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형태로 이제 값을 구해줬는데 이제 이 분산을 이제 우리 분산을 갖고 이용하는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게 곱셈 법칙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돼서 a의 제곱에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요 두 수요 봅시다. 두 수요. 즉 제품 1이 있고 제품이
2가 있는데 두 제품에 대한 수요의 합에 대한 이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우리 기초통계학 여러분들 경영통계에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이게 이 두 집단의 이 통합되어져 있는 분산을 구하는 그 형태에서 나온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구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제품이 수요가 D1이고 두 번째 제품이 수요가 D2라고 했을 때 이 두 제품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합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구하니까 요 식을 갖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니까 분산의 합은 분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D1 이렇게 요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바에 D2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요거 2AB잖아요. 그죠? 2 플러스 2AB 요 두 개가 결합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코베리언스 어떻게 돼요? D1하고 D2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갖고 이제 쭉 해서 쓰면 이 식이 이제 일종의 분산이잖아요. 두 개가. 두 개 집단을 합친 분산.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품 1 별도, 제품 2가 별도인데 얘를 어떻게 돼요? 통합할 거 아니에요. 통합. 제품을 통합해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제품으로 이 제품을 통합해서 하니까 두 수요를 합쳐서 하나의 표준 편차를 써야 되는데 두 집단을 합친 다음에 하나의 단일 표준 편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표준 편차 있을 거고 여기도 표준 편차 있을 건데 두 집단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 이 공통의 이 합혀져 있는 이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이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갖고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로라고 하는 이곳에 두 개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결합되어져 있는 1, 2의 이 로라고 하는 이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냐? 코베리언스의 D1과 D2의 값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공분산이 만들어진 것에 어떻게 돼? 첫 번째 제품에 대한 표준 편차 이게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나눠버리면 이렇게 상관계수가 나오는 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요걸 구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야 코베리언스가 주어졌으니까 요걸 갖고 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면 코베리언스의 D1과 D2는 어떻게 되냐? 로의 두 개 합친 상관계수, 수요에 대한 상관계수, 요거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제품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돼서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 식을 앞으로 밑으로 쭉 뺄게요. 이렇게 쭉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바에 D1 즉 D1에 대한 분산 더하기 D2에 대한 분산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두 개 합친 상관계수 요거의 첫 번째 표준 편차와 두 번째 표준 편차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 이게 그러니까 요게 대한 분산이고 이게 분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를 구하면 거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니까 여기다가 전체 루트를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니까 요렇게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니까 이렇게 쭉 해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 첫 번째 요거에 대한 분산을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분산 더하기 두 번째 제품에 대한 분산 더하기 2에 여기에 결합되어져 있는 제품 1과 제품 2에 대한 수요의 상관계수 요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제품에 대한 표준 편차 요거 여기 다 곱하기고요. 이렇게 여기 곱하기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제품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형태로 쭉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P에 두 개 결합되어져 있는 이 상관계수가 0이란 얘기는 선형적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즉 인터섹션
교집합 없는 거예요, 이게. 결합 확률 분포가, 즉, 공분산이 0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뭐가 돼요? 여기가 0이 돼 버리네. 그죠? 이게. 그래서 요런 형태. 음.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요 식을 갖고 바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미 이건 수업 때 여러분들 간단히 보여줬고 요걸 갖고 요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연습 문제에 나와 있던 거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를 쭉 한번 이제 풀어보면 우리 연습 문제 5장에 나와 있는 그 연습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 일정한 특징을 줘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볼게요. 쭉 해서 연습 문제 쭉 해서 봤더니 연습 문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 상점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재고관리 관점에서 이걸 갖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천천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려면 제일 첫 번째 지점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각 지점도 그러니까 지점 1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점 1을 지점 1에 정보를 좀 여기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지점 1에. 그래서 여기는 지점 1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지점 1은 표준 편차가 10이고 이게 1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고 그다음에 어 지점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점 2. 지점 2는 이제 지점 2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편차가 지점 2는 표준 편차가 8입니다. 지점 2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임계율을 구해야 되겠네요. 임계율. 임계율을 비용 이제 보니까 제품에 대한 것들은 쭉 해서 봤더니 첫 번째 지점의 수요는 평균이 100이고 여기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고 두 번째 지점의 평균이 120이고 여기가 120이고 이렇게 그래서 100하고 120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대 보유 비용 개당 10 그다음에 과소 보유 개당 15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서 여기에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다는 얘기. 사실 이게 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거 특정한 이 값의 막대 그래프로 우리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 중앙값을 딱 골라내서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쭉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 극간의 점수 내가 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이 높이에 뭐예요? 조그만 어떤 사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요? 끝없이 작게 잘라내면 끝없이 작게 잘라내는 거죠. 엄청나게 작게 잘라내면 여기서 뭐가 구할 수 있다? 우리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 요거 갖고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사각형, 일종의 사각형 막대를 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우리가 요 특정한 여기서의 위치예요. 여기서.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요 점에서 특정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점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자꾸 계속 끄니까 점이 아니라 아주 넓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특정한 어떠한 요 위치에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구했냐면 인계값 알파를 구했잖아요. 인계값 알파는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CU를 어떻게 돼? CO하고 더하기 CU 이렇게 해서 인계값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마지널 프로핏 그다음에 여기 마지널 프로핏 여기는 마지널 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요 식 갖고 제가 했을 때는 여기에가 뭐가 됐냐면 여기가 마지널 로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요 식을 이용했던 거였는데 1-P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파트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트가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계값 여기 위치
여기 딱 요 위치가 어떤 거예요? 적정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딱 적정한 수준. 근데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위치가 딱 끼면 수요에 정확하게 딱 맞는 요 정도의 수준이 딱 좋은데 여기에 딱 이렇게 위치가 여기에 딱 요 위치가 딱 좋은데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손실 비용인데 어떻게 보면 CU가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좀 더 가지면 딱 좋은데 내가 즉 예를 들면 100개라고 합시다. 내가 100개를 가지면 딱 적정한 수준인데 99개밖에 못 가진 거야. 이게.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디맨드보다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의 Q가 어떻게 돼요? 얘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품절이 생기는 거야, 품절. 품절. 이게 품절이 생겨서 한 단위를 내가 추가적으로 더 갖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인 거고. 여기 이 밑에 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밑에 쪽은. 여기는 과대 보유 비용이에요. 그 과대 보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디맨드보다 어떻게 돼요? 실제로 Q가 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남는다, 여기는 재고가 남는 거죠, 재고가. 이게 과대 보유 해가지고 재고가 남는 파트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과소 보유 해가지고 한 개 더 내가 100개가 수요가 생기는데 99개밖에 안 가진 거야. 한 개 더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을 내가 하나 더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한 단위 내가 더 가지면 딱 맞는데 그걸 못 가져가지고 내가 손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책에 손실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내가 뭐라고 얘기냐? 더 쉽게 얘기하려면 한 단위를 더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다음에 여기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가지고 손실의 개념인 거고. 과대 보유햄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런 형태의 요 값. 그래서 내가 수량 구할 때 우리 이 위쪽에 올라가는 이 수준에 대한 것들을 이 경계선에 여기서 딱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누적으로 요렇게 요 위치까지가 면적을 구해가지고 수량을 구했던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확률 밀도 함수를 써가지고 바로 여기 위에서의 위치를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인계값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저걸 적용할 수 있네요. 알파 값을 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대 보유 비용은 10원, 과대 보유 비용은 10원. 여기가 10원이고, CO가 여기가 10원이고, CU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과소 보유 비용은 여기는 15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CO 더하기 CU는 CU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P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인계값을 구한 다음에 1-P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요 위치를 딱 구할 수 있는 것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일종의 높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하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15 나누기 10 더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인계값 요 값이 요걸 계산하면 0.6이 나옵니다. 0.6. 이게. 0.6이 나왔을 때, 이 0.6, 바꿔 얘기하면 면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요 위치가, 요게 0.6에 해당되는 면적이 0.6에 해당되는 면적에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0.6이라는 이 면적에 해당되는 요 위치. 즉, 면적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요 면적은 0.6입니다. 이렇게 0.6. 이게 0.6이 나왔어요. 0.6. 그럼 0.6에 해당되는 여기에 인계값. 여기에 Z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0.6에 해당되는 Z값. 이렇게 되면 우리 엑셀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엑셀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엑셀에다가 요렇게 s imv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 면적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면적값 여기다가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가 0.6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바로 몇이 나오냐면 우리 한번 정규 분포니까 우리 손으로 한번 계산하는 거 봅시다. 이게 우리 PONQM이라고 하는 이 툴을 제가 여기서 정규 분포를 제가 바로 뽑아 볼게요. 여러분들. 정규 분포를 쫙 해서 뽑은 다음에 테이블을 쭉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했더니 이렇게 쫙 나왔죠. 그러면 우리 면적이 0.6입니다. 0.6. 0.6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0.6026이죠. 그죠? 여기는 0.6026이니까 0.6이 넘어버렸네. 그죠? 그 0.6까지 나오니까 가장 근사한 애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면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돼서 쭉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0.25, 0.25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수점으로 하면 둘째 자리까지 0.25.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면적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인계값으로 그 인계값에 해당되는 Z값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엑셀의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의 식으로. 다시 화면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엑셀을 한번 엑셀을 띄워서 엑셀에다가 우리 다시 한번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쭉 해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면적값이 어떻게 됐냐? 면적이 아까 인계값, 이제 면적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알파 인계값을 얘기하는 거죠. 인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계값. 그래서 아까 요거 갖고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0.6이 나왔어요. 그죠? 0.6. 여기에 이렇게 0.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면적. 그럼 얘를 이제 뭐로 바꾸냐? 얘를 Z값으로 바꿀 겁니다. Z값으로 바꾸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다가 얘를 체크하고 0.6의 면적에 해당된 Z값을 찍어줘라고 했더니 0.25. 우리 정규분포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밖에 안 나오니까 2호지만 정확하게 0.6까지 그죠? 이게 요거에 해당되는 값은 0.25335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 끝에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엑셀에서 하는 게 정확하죠. 좀 더 이쁘게 너무 기니까 네 자리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럼 이제 Z값을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6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애의 Z값을 찾으니까 얘가 0.2533.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바로 요 확률값, 요 구간값. 요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간값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게 값이 사실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요만큼에 대한 요 점에서의 요 밀도를 이제 딱 최저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최저값. 그래서 저걸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표준 정규 확률 밀도 함수 표가 있어요. 그죠? 표준 정규 분포에 밀도 함수. 그거를 찾아도 됩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엑셀에서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어, 밀도 값을 이렇게 밀도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쫙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제가 확률 밀도 함수로 우리 이렇게 쫙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쫙 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 Z값을 여기를 찍는 거예요. Z값이 요 위치니까 Z값이 요 위치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분포를 여기에 true를 하고 나오는 누적 분포는 CDF예요. CDF 즉 누적 분포 누적 확률 분포니까 면적이죠. 누적 확률 분포 뭘 나타내줘요? 저기다가 뒤에 누적 확률 분포하면은 0.6이 나옵니다. 0.6 이미 0.6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값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적을 구하지 않고 뭐라 한다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겠다. 그래서 1은 true고 0은 false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0 false 이렇게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온다?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온다. 38634.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거 갖고 다시
여기다가 캡처를 제가 먼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캡처해서 우리 아까 화이트보드를 제가 갖고 갈게요. 다시 우리 여기다가 화이트보드 값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자 해서 우리 여기다가 요걸 놓고 아까 계산했던 거 그대로 제가 여기다 딱 집어넣을게요. 아유 너무 크게 들어갔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 요 값을 구한 다음에 요걸 갖고 Z값은 0.2533, 그 다음에 PDF 값은 0.3863 이렇게 딱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제 안전재고량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안전재고량 보유 이제 그래서 일단 지점 1을 한번 보면 지점 1에 이제 우리 안전재고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세이프티 스톡은 어떻게 되냐? Z의 알파 값에 어떻게 돼요? 서비스율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쭉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이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지점 1에 대한 여기에 안전 재고는요. 어떻게 해요? 이거에 어떻게 해요? 리드 타임 동안에 표준 편차 이거 앞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했던 식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Z 값이 0.253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쭉 해서 여기다가 0.2533 곱하기 표준 편차가 몇 개? 10개요. 이렇게 10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2.53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기대재고 비용 봅시다. 기대재고 비용. 이제 기대재고 비용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이제 어떻게 비하냐면 기대재고 비용은 여기에 토탈 코스트는요. CO 더하기 CU 요거 곱하기 파이에 Z 알파만큼의 이 요게 뭐라고 해요? 요게 밀도 확률 밀도 함수예요. 여기 밀도. 이 밀도 함수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집단에 뭐다? 표준 편차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아까 인계값에서 C5는 10이었고 C6은 15였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0 더하기 15니까 여기가 10 더하기 15니까 25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가 얼마요? 여기 3863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0.3863 이렇게 3863 곱하기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표준 편차가 쭉 해서 봤더니 표준 편차가 10이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걸 그대로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96.575 이렇게 딱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요게 지점 1에 대한 안전 재고량하고 여기 안전 재고량만 구하고 왜 저기는 안 구했어요? 평균이 있잖아. 평균 주어져 있잖아. 그죠? 평균이 여기에 몇 개였냐면 평균 수요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여기가 지점 1에서는 전체 평균이 수요가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형태 짝. 그래서 평균 수요가 어떻게 돼? 100개고 표준 편차가 10일 때 안전 재고량은 Z 여기만큼의 안전 재고량은 요만큼의 안전 재고량을 더 확보하고 있다. 2.5333개. 2.5 넘어갔으니까 한 3개 정도 안전 재고량 보유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점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점 2. 그래서 지점 1에 대한 계산 이렇게 했고, 그러면 지점 2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할 때입니다. 지점 2를 보면 똑같습니다. 안전재고는 어떻게 돼요? 안전재고는 Z알파의 표준편차 똑같으니까 표준편차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8개가 나왔고 표준편차 8개가 나왔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평균값이 120개, 평균이 120개. 그래서 평균이 120. 여기서 평균은 120으로 주어졌고, 표준 편차는 8이고, 여기가 이제 이 0.2533 여기 있네요. 여기 0.2533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0.2533 곱하기 표준 편차가 8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8개. 예.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2.02, 2.026,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재고량이 안전재고가 나옵니다. 여기 안전재고가 요렇게 구해졌네요. 이게. 그 다음에 기대재고 비용 한번 구해볼까요? 기대재고 비용. 토탈 코스트. 지점 2에서의 토탈 코스트는 어떻게 된다? CO 더하기 CU에 곱하기 어떻게 된다? Z에서의 알파의 확률 밀도 함수 곱하기 이게 두 번째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10이고 여기 15니까 25 같다라고 바꾸고 여기는 똑같이 여기에 3863 똑같이 확률 밀도는 0.3863 곱하기 두 번째 표준 편차는 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바로 이제 기대 제곱 비용은 어떤 77.26, 77.2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77.26이라는 것을 구해서 계산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점 1에서 여기 재고량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재고는 평균은 100개.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는 평균 수요가 120개. 여기 표준 편차는 10개. 여기 표준 편차는 8개. 안전재고는 여기가 안전재고가 2.533개, 2.533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안전재고가 얼마가 나왔냐면 쭉 해서 봤더니 2.026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게 보유재고량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보유 평균에다가 안전재고 더하는 거죠. 그러면 120 요거 더 이렇게 더하니까 122.026 여기는 어떻게 돼요? 2.53이니까 102.53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요게 그대로 더하니까 그래서 지점 1과 지점 2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형태가 이제 구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쭉 해서 봤더니 상관계수가 0.5라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0.5. 그러면 우리 이제 두 첫 번째 제품 지점 1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디맨드, 여기에서의 이제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10, 요거 더하기 지점 여기 2에서의 표준 편차가 8개 이렇게 돼서 이게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돼요? 합했을 때 합한 값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거죠. 분산을 이렇게 분산을 구하니까 요거 표준 편차를 시기 전에 하면 1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AB의 플러스 2AB니까 2AB니까 아까 했던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로우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를 합친 상관계수는 제품 1과 제품 2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점 1의 수요와 지점 2의 수요를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같이 수요의 관련성을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 얘는 두 집단의 두 지점에 어떻게 돼요? 디맨드 1과 디맨드 2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X의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X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첫 번째 디맨드의 표준 편차 지점에 대한 두 번째 지점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곱해서 나눠버린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코베리언스 D1과 D2에 대한 값은 두 개의 합동의 이러한 이 상관계수 요거 곱하기 첫 번째 지점 1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지점 2의 표준 편차 요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에 어떻게 돼요 2AB잖아 이렇게 2AB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요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이게 요 상관계수가 책의 예제에 0.5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0.5 곱하기 첫 번째 표준 편차가 얼마? 얘가 10. 두 번째 표준 편차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갖고 그대로 하면 이제 식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지점 1에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 이거 더하기 지점 2의 분산 8의 제곱 그 다음에 두 지점 간의 수요에 대한 이 결합 확률 분포 즉
공분산을 쭉 해서 구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2ab 2 곱하기 요거 그대로 0.5 요 식이죠. 요 그대로 오는 거예요. 0.5 곱하기 10 곱하기 8 해서 요런 형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그대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루트 244 정도가 나오고 얘는 어떻게 돼? 15.6205 이렇게 계산됩니다. 15.620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 통합 뭘 구한 거야? 지금 이게 뭘 구한 거야? 지금 이게 통합 표준 편차 두 개 지점 1과 지점 2의 통합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했다. 통합 표준 편차를 이게 이제 보유 재고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 재고량. 그래서 보유 재고량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체 두 개 합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두 개 합쳤으니까 통합 보유 재고량은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두 개에 대한 재고량이 합쳐지는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재고가 보유 재고량이 첫 번째 지점에서는 보유 재고량이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1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120개, 두 개 합치니까 이제 전체 보유 재고량은 200개가 되네요. 200개. 이게 그래서 요 보유 재고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계산식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통합했을 때 표준 편차를 구했으니까 통합했을 때 이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 만들어 봅시다. P가 0.5일 때 통합 재고량하고 그 다음에 통합 기대 재고 비용과 관련된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요거 머릿속에 한번 숙지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가 제품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제품 2라고 제품 1과 좀 이쁘게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내가 제품 1 그러면 제품이 여기에 평균 수요에서 어떻게 돼? 밑으로 떨어지면 평균 수요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재고가 남는 거고 이 평균 수요보다 실제로가 더 많아지면 여기는 이제 품절이 되는 거죠. 이제 어, 특정한 위치에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보다 어떻게 돼요? 더 밑에 아까 우리 CU 해가지고 어느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재고거나 품절이거나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재고거나 여기가 품절이거나 이렇게 특정한 평균 수요에서 여기가 둘 다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품 우리 여기를 A라고 하고 제품 B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A도 어떻게 돼요? 품절이고 B도 어떻게 돼요? 품절인 상황. 이제 그러면 이사분면 볼까요? 이사분면은 어떻게 되냐면 A는 어떻게 돼요?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품절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3, 4분면 볼까요? 3, 4분면을 봤더니 3, 4분면을 봤더니 3, 4분면을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A도 재고가 있고 B도 재고가 있고 이렇게 그럼 4, 4분면 봤더니 어떻게 돼? 여기는 A는 품절이고 B는 재고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상관계수가 이제 두 제품의 상관계수가 우상향일 때는 이런 형태가 결합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우상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A, B가 전체 다 품절이거나 A, B가 재고가 낮거나 이렇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A가 잘 팔릴 때 B도 잘 팔리고 안 팔릴 때 안 팔리고 이런 형태의 경우죠,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얘를 요런 형태로 비교하면 요렇게 이게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요렇게 되면 A하고 B가 상호 보완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재고를 상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더 이 통합했을 때 효과가 좋냐? 수요가 서로 간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수요일 때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요게 재고를 줄이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이게 요거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이 통합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상관계수 얘를 어떻게 돼요? 통합 표준 편차 지점 1과 2를 했었던 것이 0.5일 때 0.5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0.5를 집어넣네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0.5일 때는 15.6205에 해당되는 요게 뭐가 되냐? 안전지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15.6205가 만들어졌네요. 이게 표준 편차. 그러니까 요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통합되어져 있는 이 표준 편차가 이렇게 해서 이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제 두 개가 결합되어진 표준 편차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보유 재고량을 이제 우리 두 개를 통합했을 때 보유 재고량, 보유 재고량. 그래서 보유 재고량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보유 재고량은 어떻게 돼요? 지점 1과 지점 지점 1과 지점 2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합쳐서 이렇게 평균 수요를 이렇게 합치는 거니까 얘가 여기 몇 개였냐면 얘가 100개,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12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합 보유 재고량은 일단 전체 몇 개냐면 평균 수요가 그대로 갖고 오니까 220개. 요거 더하기. 그다음에 우리 식이 어떻게 됐죠? 이 통합된 이 재고에다가 전체 Z의 원래 어떠한 이 보유 재고량, 통합 보유 재고량은 평균 더하기 Z의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 이런 형태의 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 더하기 120 해서 여기 220 나왔고 그다음에 Z값인 아까 0.2533 그대로 여기다가 계산하면 여기 Z값이 0.2533 요거 곱하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표준 편차가 어떤 거예요? 표준 편차 여기 있네. 표준 편차. 두 개 통합해져 있는 이 표준 편차가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곱하기 15.620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보유 재고량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요 보유 재고량일 때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재고 비용을 해야 되냐. 이제 토탈 코스트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토탈 코스트는 어떻게 됐어요? CO 더하기 CU 요거 이렇게 요걸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표준 정규 분포에 어떻게 돼요? Z값의 알파에 해당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우리 아까 나왔던 대로 표준 편차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곱해줘 가지고 재고 비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나왔던 대로 여기에 15.6205 15.620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고 그대로 계산을 하면 여기가 25 곱하기 요 값이 얼마냐면 여기 38 쭉쭉쭉쭉. 아, 어디에, 여기 있네요, 여기 3863이네요. 여기가 3863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다시 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25 곱하기 0.3863, 0.3863 곱하기 여기다가 15.62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50.855 이렇게 되고 있네요. 예, 예, 전체 150855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150.85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게 바로 뭐냐면 저기 상관계수가 양수 0.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잘 팔릴 때 B도 잘 팔릴 가능성이 같이 공존, 같은 방향으로 공존하는 거죠. 수요의 변동성이.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똑같이 이 식을 어떻게 돼? P가 마이너스 0.5일 때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P가 마이너스 0.5일 때를 계산하면 여기에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P가 얘가 0.5인데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5. 즉 지점 1과 지점 2의 수요가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동하는 그러한 측면일 때 통합표준 편차 두 개 지점 1과 지점 2를 통합한 표준 편차, 통합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자. 표준 편차. 통합 표준 편차를 쫙 구하는데 통합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점 1과 지점 1 디맨드의 분산을 구해서 그걸 갖고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한 거예요. 쫙 했으니까 지점 1에 대한 표준 편차 10의 제곱 쫙 이거 더하기 지점 2에 대한 것들 8의 제곱 요거 더하기 그다음에 플러스 2a b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결합확률 분포에 코베리언스니까 요걸 어떻게 되냐? 곱해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0.5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대로 10 곱하기 8 해 있는 10 곱하기 8 해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요거를 구하게 되면 통합할 때 마이너스 0.5란 얘기는 역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전체 이 계산값이 얼마가 되냐면 실제로 요게 루트 84 이렇게 됩니다. 84.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9.1652 이렇게 돼. 이렇게. 즉 통합표준 편차가 9개가 있는데 통합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수요의 어떤 게요?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얘기. 표준 편차는 불확실성이 크기니까 변동성. 불확실성이 크기니까 아까 나왔던 15.6205 같은 방향으로는 15.6205에 거의 어때요? 거의 뭐 한 40% 이상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네요. 이게 반대방 그러니까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거지 수요가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통합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보유 재고량을 하면 통합 보유 재고량은 뮤1 더하기 뮤2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통합했으니까 100에다가 더하기 120 똑같습니다. 얘는 그대로 평균 수요는 220 이렇게 되고 여기 더하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Z 표준 편차. 근데 여기다 평균의 플러스 Z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보유 재고량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평균이 220. 그다음에 Z가 0.2533, 0.2533 곱하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이게 그래서 곱하기 9.165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222.3215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통합 보유 재고량은 그래서 222개 정도가 나왔고 이 222개를 가졌을 때 우리 222개를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기대 재고 비용을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토탈 코스트는 CO 더하기 CU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거 합쳐서 요거 요 합친 값 곱하기 요 합친 값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 파이의 Z 알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쭉 위에 올라와 있던 0.3863이네요. 0.3863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대로 표준 편차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3863에다가 표준 편차 요거 그대로 와서 곱하기 어떻게 되냐? 9.165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전체 비용은 25 곱하기 0.3863 곱하기 9.1652를 곱해가지고 했더니 얘가 88.5134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다 한 거예요, 이제. 이거. 그래서 우리 이걸 다시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이 펜이 약간 좀 이상해서 이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편하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위를 쭉 올려서 일단 개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 1에 대한 우리 이제 정보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평균은 디맨드의 평균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첫 번째가 10이 나왔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 보유 비용하고 재고량 이런 것들을 구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유 재고량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아까 CO는 얼마? 10원. CU는 15원. 자, 이렇게 그래서 임계치 알파 값은 어떻게 되냐? CO 더하기 CU에 CU 이렇게 돼서 10 더하기 15 더하기 15. 자, 그래서 얘는 0.6 알파 값이 연기 임계치 값이 0.6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0.6이 나왔을 때 여기 알파가 0.6에 면적이 0.6이야 면적이 이게 면적이 0.6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Z값으로 변환해줘 라고 했더니 Z값으로 변환한 값이 얼마냐면 이게 0.2533 0.2533 이렇게 되겠네요. 이 Z값이 0.2533일 때 이제 PDF 값, 즉 확률 밀도 함수 PDF 값으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얘를 그대로 구하면 PDF 값, 요 값에 대한 PDF 값을 구하니까 이게 얼마냐면 0.3863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 정보를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지점 1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요 식도 한번 우리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을까요? 우리 그래서 보유 재고량은 어떻게 되냐? 보유 재고량은 디맨드 수요의 평균 충족해야 되니까 이거 더하기 Z의 표준 편차 이렇게. 그래서 평균 수요하고 Z의 표준 편차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SS 안전 재고예요, 그죠? 보유 재고는 우리 이렇게 구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점 1에서의 전체 평균은 100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요걸 그대로 적으면 보유 재고량 하면 보유 재고량 보유 재고량은 어떻게 되냐? 보유 재고량은 여기 100개 더하기 Z값이 얼마야? 0.2533이네. 그러니까 0.2533 곱하기 이게 표준 편차가 있어야 되니까 표준 편차를 여기다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10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재고량이 얼마냐면 100 곱하기 100 더하기 2.53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점 1에 전체 102.533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보유 재고량이. 그러면 이제 요게 첫 번째 거 됐고 지점 2를 보게 돼. 아직 안 됐네. 비용 계산해야 되죠. 비용 계산하면 우리 어떻게 됐죠? 비용 계산할 때 우리 비용 계산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냐면 토탈 코스트는 어떻게 구하냐? 토탈 코스트는 CO 더하기 CU를 마지널 로스하고 마지널 프로핏에다가 곱하기 P 구한 다음에 1-P에서 반대로 구하는 건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용 구할 때. 그래서 비용 구할 때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또는 손실 함수 그대로 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Z 알파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여기다 밀도 함수 곱하고 여기다가 바로 뭐 한다?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 전체 비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토탈 비용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탈 비용을 구하면 지점 1입니다. 지점 1. 10 더하기 15죠. CEO하고 요거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15는 이렇게 되고 이게 곱하기 파이의 Z 알파 값. 요게 얼마예요?
0.3863이네. 0.3863. 요거 곱하기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표준 편차가 10이네. 10 이렇게.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25 곱하기 0.3863 곱하기 10. 이렇게 돼서 전체 토탈 비용은 얼마가 나오냐면 그대로 그냥 다 곱해 96.575. 해서 여기다가 96.5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점 1은 끝났어. 이렇게 지점 1 끝났고 이제 우리 올라가서 이제 지점 2를 한번 해봅시다. 지점 2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건데 지점 2는 평균이 120, 디맨드가 120 나오고 표준 편차가 얼마가 나와요? 표준 편차가 얘가 8이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보유 재고량은 평균 더하기 Z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 식이 보면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제가 알려줬잖아요. 보유 재고량 XI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유 재고량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120에 더하기 Z값이 얼마예요? Z값 여기에 해당되는 0.2533 0.2533 표준 편차가 8이네요. 여기 그래서 곱하기 8 이렇게 돼서 계산된 결과값이 전체 얼마냐면 122.0264. 그래서 120, 122점, 여기에 0264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 요 상태에서, 이제 보유재고량은 이렇게 됐고, 이제 토탈 코스트는 이제 구하면 10 더하기 15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확률 밀도함수 Z알파 이렇게 구해야 되고 곱하기 여기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25 곱하기 0.3863 확률 밀도함수 곱하기 8 쫙 해서 그대로 기대 제거 비용을 이제 계산하니까 77.26 이렇게 해서 기대 제거 비용에 대한 비용이 계산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지점 1과 2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쫙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점 1과 지점 2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이 다음과 같고 우리 P가 0.5짜리 P 0.5짜리 P가 만약에 두 제품이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0.5짜리 즉 지점 1의 수요와 지점 2의 수요가 0.5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전체 통합 평균 수요라는 지점 1과 더하기 지점 이것의 통합이니까 평균이야 얘가 100이고 얘가 120이죠. 그러니까 통합된 평균 우리 1, 2로 그렇게 표시합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220에 대한 수요가 나올 거고 지점 1에 대한 디맨드를 D1이라고 하고 얘를 디맨드를 D2라고 하면 두 가지 지점 1과 2를 합쳐서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통합 표준 편차. 그래서 이제 분산부터 먼저 구해야겠네요. 쫙 이렇게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D1은 얘는 어떻게 되냐? D1의 제곱 더하기 D2의 제곱 더하기 2의 D1, D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게 결합 확률 분포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코베리언스잖아요. 이게 코베리언스니까. 요런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요걸 갖고 그대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코베리언스 D1과 D2 지점 2에 대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첫 번째 표준편차 곱하기 두 번째 표준편차를 이렇게 곱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갖고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요거기 때문에 요걸 구해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즉 D1의 제곱 더하기 D2의 제곱 더하기 2의 코베리언스 D1, D2는 어떻게 되냐? 요 식을 구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2 곱하기 그대로 곱하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이 상관계수 요거 곱하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집단의 표준 편차
곱하기 두 번째 집단의 표준편차.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지금 분산구한 거죠. 그러니까 분산구했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돼요? 루트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산이 얼마예요? 예,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요거 더하기 8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상관계수가 0.5라는 걸 가정했으니까 우리 상관계수가 0.5라는 걸 우리가 가정했으니 여기서 나타냈으니까 곱하기 2 곱하기 0.5 그다음에 곱하기 표준편차가 얼마예요? 표준편차가 10 곱하기 두 번째 표준편차 8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쫙 하면 통합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죠. 통합된 걸 이렇게 통합된 표준편차 C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계산했더니 요 값이 얼마 나왔냐면 통합표준편차가 얘가 루트 244. 그래서 이거 갖고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15.6205, 15.6205.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 표준편차는 구웠네, 여기. 표준편차 구했네. 그러니까 요거 갖고 그대로 두 개 집단을 그대로 합쳐가지고 이제 뭐예요? 보유 재고량하고 그 다음에 안전재고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재고가 이제 안전재고를 한번 구해 봅시다. 안전재고 SS는 어떻게 구한다? 안전재고는 바로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전재고량은 아까 Z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0.2533 0.2533Z값 이거 곱하기 표준편차가 얼마예요? 여기 나왔던 15.6205 표준편차 요게 그래서 15.6205 얘가 통합된 표준편차 이렇게 그래서 안전재고 구했고 그러면 전체 보유 재고량은 어떻게 돼요? 보유 재고량은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이 합이니까 뮤1 더하기 뮤2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어떻게 돼요? 뮤1, 2 합친 거가 되니까 100개에다가 120개.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20개 더하기 안전 재고량 요거 계산하니까 0.2533 0. 예, 2533에 15.6205. 요걸 그대로 이제 곱한 식이 바로 뭐가 돼요? 안전재고량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220 요 식이 안전재고량이니까 여기에 평균 더하기 Z의 표준편차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그대로 0.2533 곱하기 표준편차 15.6205 이렇게 쭉 하면 220 더하기 요게 이제 계산된 결과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합쳐지니까 전체 보유 재고량이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하게 되면 3.9507, 9567이니까 223.9567. 그래서 얘는 3.9567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재고량 했으니까 이제 우리 또 뭐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토탈 코스트 요걸 계산해 봅시다. 전체 통합했을 때 토탈 코스트는 그대로 CO 더하기 CO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통합되어져 있던 기대 제한 재고 비용이니까 CO 더하기 CU 이렇게 돼서 이렇게 10 더하기 15, 25가 되겠네요.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가 0.3863 0.3863 곱하기 어떻게 돼요? 통합된 표준편차가 통합된 표준편차가 어디 갔냐? 여기 15.6 있네요. 15.620 여기다가 15.6205 이렇게 해서 여기는 0.5일 때 쭉 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게 어
제품 통합에 관련된 것들, 제품 통합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지점 1과 지점 2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제 제품 통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하면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 풀이에 관련된 것들은 마치도록